암호화폐 관련된 특별 영상 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간만에 만드는 특별 영상. 이번 영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달러에 관한 영상이 될 것인데요. 자, 영상의 시작은 코로시 AK라는 유명 트레이더이자 분석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트레이딩 기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뉴스레터를 또 발행을 합니다. 항상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안 읽어보고 있다가 브릭스 관련된 소식이 있길래 먼저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시작은 월스트리트 실버 계정의 트윗으로 시작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실버, 경제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트위터 계정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계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브릭스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 실버가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6개국이 2024년부터 브릭스 국가에 추가되게 된다. 목록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디오피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인데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상품, 그러니까 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환경운동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면서 어거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해당 국가들 내에서 에너지, 특히 화석 연료 등을 비롯해가지고 채굴 등을 못하게 막으면서 서방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브릭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무역 협정으로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브릭스란 무엇이냐? 이 브릭스라는 단어의 유래는 무엇일까? 원래는 브릭스가 아니라 브릭이었었다라고 하고 이 브릭이라는 명칭 자체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인 짐 오닐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해당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2050년도쯤에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여기에 남아프리카가 참여하게 되면서 브릭이 브릭스가 되었고 해당 국가들은 한데 모이기 시작하며 국가 정상들끼리 회담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등을 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브릭스 국가 때문에 뉴스가 떠들썩한 것이냐? 바로 앞에서 말한 6개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연합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가입이 된 것은 아니고 브릭스 쪽에서 가입 초대를 한 것이며 해당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된 국가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식화됐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브릭스가 초대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먼저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라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G7 국가들과 경쟁을 해왔다. GDP만을 놓고 봤을 때 2002년도까지만 해도 많이 밀렸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기준으로 역전함으로써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을 브릭스 국가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브릭스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 G7 국가들의 GDP 비교를 나타낸 영상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대로 쭉 진행된다면 2028년도까지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GDP가 역전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6개의 국가들이 이 브릭스 국가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가입 신청을 한 곳이 40곳인데 40개 국가들인데 그 중에 6개가 일단 받아들여졌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녹색이 G7 국가들의 GDP, 파란색이 G7이고 날짜별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새로운 6개 국가들의 GDP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위에 얹혀지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큰 폭으로 G7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세계의 지도로 보게 되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녹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세는 더욱더 넓어져만 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브릭스 국가들이 최우선적으로 삼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탈달러인데, 그러면은 이들의 성장은 암호화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가지고 경쟁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을 괴롭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뉴스레터는 묻고 있는데요. 즉 달러 강세에 따라서 비트가 휘둘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가 기울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브릭스 국가들의 목표인 달러를 기축통화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멀리 있는 목표는 아니다. 달러를 기축으로 만드는 특성 중에 3가지, 안정성과 외환 보유 통화로서의 역할, 그리고 달러는 유명한 오일머니, 페트로달러라고도 불리고도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이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로 안정성 같은 경우 미국 경제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사실 다른 나라도 매한가지기는 하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외환 보유 통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외환 보유 통화로서의 입지도 흔들리게 될 것. 세 번째로는 페트로달러.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란까지 브릭스로 넘어가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달러 활용도는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브릭스 국가들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3%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더욱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50년 동안의 사우디와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달러의 타이틀, 페트로달러가 이제 막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뉴스레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그닥 친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많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을 때려왔을 뿐만 아니라 현물 ETF도 계속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입장에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 힘이 약해지게 된다라면 전 세계의 경제가 앞으로는 공평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롭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의 발전과 달러의 약세는 당연히 암호화폐 미래는 긍정적이 될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중장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매수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뉴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이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브레튼 우드에 모여가지고 달러의 근본위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에 금을 보내주고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축통화가 된 것인데 나중에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신뢰에 의존한 화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랬었던 달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우디와의 협약, 1974년 석유 파동이 터졌을 때 미국과 사우디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맺고 미국의 군사력이 사우디를 지켜주는 대신에 원유 거래들을 달러로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가지고 기축 자리를 계속해서 꿰찰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느니 하면서 그린 에너지를 띄우면서 그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을 막무가내로 떠나는 미군의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가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중국 등등 여러 국가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달러가 기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트로 달러 그 지위 때문이었었는데 이거를 잃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힘이 약해지면서 기축 자리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화들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입지가 더더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를 차지했었던 통화들의 수명은 대부분 100년 근방이라고 하죠. 1450년대 이후로 포르투갈의 법정화폐가 80년, 스페인이 110년, 네덜란드 80년, 프랑스 95년, 영국이 105년을 차지했었고 지금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1914년도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달러 자체의 나이는 109살, 109년 된 통화이고, 그리고 브레튼 우드에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됐었던 1944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7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른 통화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징후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달러를 그냥 무지하게 찍어대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들은 더 개작살 나고 있죠. 왜냐면은 걔들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라도 근본이제가 도입된 통화를 발행을 하고 어떻게든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브릭스 국가들도 근본이제가 도입된 통화를 발행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다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 가치 구매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인 월세마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영상들 계속 올라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활용처가 없어져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최근 인터뷰에서 실실 웃으면서 아직도 이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라면서 속어까지 써가면서 앞으로 빚을 더 많이 낼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브릭스 국가들 때문에, 특히 사우디 때문에 페트로달러 지위까지 박탈당하게 생기자 터커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조만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바이든 같은 사람들 이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가 예상했을 때 다음에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이든과 이제 그 일당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전염병 코로나를 활용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달러를 지킨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를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 브릭스 국가들의 중심 중에 하나죠. 러시아와의 전면전이다 라는 예측인데, 개인적으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이 굶어 죽어도 자연재해 때문에 난리가 나도 우크라이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을 멈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 사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군대는 어찌 보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남장 여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미국 군대. 군사력이 최강인 건 맞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도 결과를 장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근본이제가 도입된 새로운 통화를 만들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됐죠. 러시아 쪽에서 공식적으로 말이 나오기도 했었으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 금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통화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브릭스 회담에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발표가 나오긴 할 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금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습게도 그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럴 때 가장 크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중립적이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통화, 비트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채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꿔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래소라든지 암거래상이든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꿔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있으면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금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금 같은 경우는 진위 여부도 가려야 되고 무엇보다 들고 나갈 수가 없어. 무겁고 검열에 걸리죠. 비트코인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악화, 브릭스 국가들의 부상,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래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다음 대안이 있습니까? 비트코인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가?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앞에 뉴스레터에서 나왔다시피 이런 현상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기축통화이고 세상에 달러 빚이 많이 남아있으며 국제 무역의 60% 이상은 아직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한 번에 절대로 몰빵하지는 마시기를 바라면서 해당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시청료라는 의미에서 꽝줬듯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 드리면서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된 추가 정보 및 소식들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